네,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교육지원부의 박선영 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생태환경공학과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생태환경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구의 환경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자원과 인구,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파악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일본에서의 그 원자력 처리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해양에 그 물을 내보내기로 한 거잖아요. 큰 바다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타당한지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환경 보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학과를 굳이 안 가신다 하더라도 이런 학과가 있다. 이런 학과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 학과 탐색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만 하는지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학과탐구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과 지금 오늘의 주제는 생태환경이니까 제가 생태환경공학과 해가지고 이렇게 쳤더니 사실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꾸준히 학과탐구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학과에 대한 기사를 참 잘 써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생태환경과 관련이 아니라 다른 학과를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구글 검색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너무 광고가 많아서 제가 내용만 옮겨놓은 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하는 게 학과 궁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음 항목 중 7개 이상에 해당하면 생태환경공학과 진학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이 좋아. 어떤 자연 상태를 관찰하는 걸 좋아해. 타고난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이제 멀티플 지능, 그러니까 다중지능 검사 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자연과 관련된 지능이 높으신 분이 여기에 이제 접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이 적성에 잘 맞아야 합니다. 왜? 오염물질이 있었을 때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어떤 식으로 좀 독성을 없애고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우리는 이 과학적인 기초를 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그냥 환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북극곰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 이 전공을 선택하셔서는 안 되고요. 요 기초, 과학, 물리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이 적성에 좀 맞으셔야지만 이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태환경공학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시면 관련 걸로 생태환경공학과가 있고 또 산림환경과학과도 있고 바이오환경공학과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태환경 관련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 보건기사, 폐기물 처리 기사, 가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관련 자격증이 한 7개 정도나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자, 지역을 별로 좀 나눠서 보시면 생태환경공학과가 개설된 주요 대학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동국대가 있고, 강원도의 강원대학교, 충청도의 충남대학교, 전라도의 전북대학교, 경상도의 경상국립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도 이제 환경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좀 나열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격증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제 자격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자, 생태환경 진로 자격증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또 다른 데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옮겨놨어요. 자, 첫 번째로 수질 환경 기사, 두 번째 대기 환경 기사, 세 번째 폐기물 처리 기사. 우리 방금 전 기사에서도 폐기물 처리 기사 내용 나왔었죠. 산업위생 관리 기사, 그리고 산업 안전 기사, 그리고 소음 진동 기사.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온실가스 관리 기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취업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환경 영향 평가사 이쪽이 그리고 토양 환경 기사, 자연 생태 보건 기사, 그리고 토목 기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전공 관련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실 때는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나 아니면 회사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부차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기사 자격증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에서의 전공, 관련 전공을 반드시 수료한 사람들만 이런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겠어요? 당연히 경쟁자가 그때서부터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라는 대접도 받으면서 어떤 그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직업 안정성도 있으면서 그리고 성취도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려대학교 그 학과 소개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요. 이 얘기, 이제 이 기사 자격증이 이제 직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미래가 밝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그러면 어떻게 현실 상황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학과가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이제 고용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람인이라는 이제 구직 광고,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인 사이트가 있죠. 여기 사람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는 많이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알바몽 그런 데를 이제 그런 사이트를 접속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 이런 데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대학교 졸업하려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기업에 내가 뭐 입사 원서를 넣을 수 있을까를 미리미리 좀 보면서 계획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인 사이트를 이제 그런 사람인 사이트에서 제가 한 것처럼 뭐 수질 관리 아니면은 뭐 토질 관리 저희가 알고 있는 자격증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예를 들자 디자인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디자이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의 디자이너를 원하는가를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단순 검색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미래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감을 훨씬 더 빨리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사이트를 한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좀 학과가 결정되고 이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생 차원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뭐 이제 공사나 공기업 같은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공동 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매해 꾸준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고, 그리고 초봉 연봉까지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감각도 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어떤 환경 관련 자격으로 제가 수질 관리를 미리 검색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에버랜드 수질 관리 해가지고 워터파크 요원 모집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내가 초봉 3,300만 원으로 이렇게 당신을 고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에버랜드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주 대신 환경기술이지? 그럼 뭐겠어요? 파견 근무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파견이 반드시 나쁜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보니까 여기 뭐 3,300만 원 정도면 3,400만 원 정도면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한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에버랜드 매일 내가 출근을 하는데 그 정말 뭐 네이버 사옥처럼 삐까뻔쩍하고 멋진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파견 근무를 하면서 에버랜드를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다 하면은 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어떤 회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것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부심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환경보건기술사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 어떤 업체를 하나 클릭을 했어요. 하나 클릭을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업체의 이름 해가지고 업체 보시면 이제 자연환경보건연구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연봉은 다른 데보다 한 200만 원 정도 적기는 하지만 대전 대덕구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어, 대전이라는 도시가 깔끔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주변에 석박사가 많고 잠자는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봐가지고 다 괜찮다 이런 거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석박사를 요구를 해요. 그럼 이제 바로 이러한 정보를 보고 내가 커리어를 쌓을 때, 나는 이런 데 근무를 하려면 석사나 박사 학위까지는 기본적으로 딴 상태에서 졸업을 해야지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도 내가 이제 석박사를 하던 아니면 학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생물 분류 기사, 산림보호기사, 자연생태보건기사 이 세 자격증을 최소한 이 중에서 2개 이상은 좀 따놔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류 전형, 1차 면접,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간결한 여러분 삼성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간결한 과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감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이제 그 채용 전문 이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가 관련 있는 기사를 관련 있는 전공을 검색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하시면 부모님 또한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는 이런 전공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하는 거니? 뭐 근데 너가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를 했고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취업이 되는지를 확인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 그래 너가 취직을 그러면 박사 이후에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좀 이렇게 각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로 설계를 할 때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역을 또 검색을 해가지고 한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전국적으로 어디든 취업만 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자기가 이렇게 사는 동네 아니면은 거기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 아니면 이제 꼭 출퇴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주말에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너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한 거리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또 대부분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안양시 안에 있을 거니까 안양시 안에는 그러면 생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어떤 그 회사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그 어떠한 회사들이 이렇게 이 이제 고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업 정보 해가지고 총 13건 중에 13개의 회사가 안양시 안에만 있다. 안양시 안에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당장 6월 달에서 7월 달이 사실은 이제 채용 시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뽑을 때가 이제 3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4월 뭐 이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간에도 이렇게 많이 뽑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가능성이 높다? 이쪽이 계속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추가 보충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졸자도 뽑고 그리고 경력직도 뽑고 경력도 3년, 10년 이렇게 뽑고 이렇게 봐서는 내가 한 회사에서 좀 시작하다가 나 안양을 떠나고는 쉽지 않은데 내가 경력직으로서 좀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회사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뾰로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또 사라지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모집 공고를 넣을 정도의 어떤 회사는 그래도 이제 버텨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채용을 해 왔는지 이 과거의 공고들을 이렇게 공고 모아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채용 공고가 하나밖에 없지만 과거에는 몇 개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제 블로그로 돌아가서 학과 탐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화여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있는 교수진들이 다 훌륭하시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 여자 학생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공학 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였고요.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지 네 볼게요.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대 여기 캠퍼스에 있고요. 안양 캠퍼스, 이게 고대 서울 캠퍼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생물학과 화학은 기본이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보시면, 학과에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학 안내서
안내서, 이 안내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2000년도에서부터 이 학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대에서부터 환경생태공학부라는 명칭이 있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뭐 생태공학 아니면은 뭐 환경공학 다른 이름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 맥을 이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 내 앞에서 졸업한 선배들이 최소한 20년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배들이 굉장히 내가 현장에 나가 있었을 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이 이제 그 학과를 선택하실 때 이제 몇 년도에 개설되었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하는 책들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천하는 책 목록을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창의적 독서 시간에 선택을 해서 읽으시고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게 여러분 또 수시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학교 종합 지원을 통해서 네, 학종이라고 그러죠. 네, 학종 지원을 통해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학 팸플렛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의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나머지 부분 뭐 어쨌다 뭐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걸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해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다르더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재미있게 읽으시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요런 혹시 추천 도서 목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학과가 좀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배출한 졸업생들이 좀 많은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해외 교류 가능성이 있는 게 좋긴 하겠죠. 특히 석박사에서는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석사를 한다거나 해외에서 이제 그 박사를 하는 게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학과 차원에서 이제 학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사 과정 4년 그 학사 과정에서 좀 맛보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정말 내가 해외 유학을 가야 할 정도의 어떤 학문이구나 그런 감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교류 현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 과목들을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미 선택은 다 하셨겠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거하고 가장 유사한 과목을 선택을 하셨었어야만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선택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기셔야 돼. 내가 선택했었던 과목이 나는 여기 생태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선택을 했었던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종합적인 어떤 통합적인 접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는 뭐 사회 탐구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좀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졸업 후 사회 진출 현황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이제 기업체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체 목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학과 탐색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학과 탐색하고 그다음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전공을 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진입 장벽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했었을 때 직업 안정성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사람 인구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제 구직 광고를 하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워크넷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이런 자격증이 많이 인기가 있는지 실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석박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로 설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